네, 안녕하세요. 주필수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상대로 잭슨홀에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왔고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0.5까지 빅컷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악재를 찾으려고 해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그 공방이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증시 불안감이 퍼지면서 외국인 투자가의 매도까지 나왔다. 그래서 오늘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6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좀 저지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패드워치의 전망을 보면 11월 달에 빅컷이 될 수 있다. 0.5 정도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빅컷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25씩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떨어지는 게 좋다. 빅컷이 되면 요거는 시장이 더 하락합니다.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점진적인 하락, 이렇게 점진적인 하락세가 나와주는 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빅컷 하는데 빅컷은 결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파월의 의지가 그렇게 빅컷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0.25 그리고 또 0.25 이렇게 단계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해리스가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면 11월 달 12월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미국의 언론기관이 있지만 지금 최고 높게 보는 데가 한 해리스가 약 7% 정도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언론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49대 51 정도 하는데 52나 48. 한 언론이 7% 정도 더 높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튼 해리스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해리스 쪽을 응원하기 때문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을 볼 건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거래소 코스닥에서 계속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는 코스닥 시장에 기관들 최소 3억 펀드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투신, 연기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장에 주는 그 개인의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1,000억 정도만 때려도 훅 떨어져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벌써 1,100개 넘고 거의 1,2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는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줬어야 되는데 일본 증시가 아침부터 떨어져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좀 올리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했지만 아무튼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 우리는 일본 시장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락할 때 주요 아시아의 하락률을 보면 일본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12.4%. 그 다음에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떨어진 게 없어요. 아시아권에서는. 대만도 상당히 빅테크가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8% 갔다가 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코스닥은 개인들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거의 한 80, 한 5%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좀 이렇게 투자 심리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급에 작용합니다. 최근에 보면 유가증권 시장 통 합쳐가지고 신용융자 잔고를 보면 17조 8천억입니다. 17조 8천억. 우리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8월 5일 날 급락하면 결제일 기준이니까 이틀 후에 반영이 되는데 요때 한 19조 정도 됐던 게 순식간에 17조 8천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많이 떨어졌죠. 역시 코스닥 시장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1조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왔고 여기는 1조 한 5천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졌습니다. 한참 올라갈 때는 거의 21조 정도 됐어요. 21조에서 17조 8조이니까 18조 잡고도 약 3조 원 이상이 현재 유동성이 없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거래소 시장의 시험 잔고 보면 11조에서 이때 9조 8천억까지 떨어졌다가 10조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9조 2천억에서 급락 나올 때 반대매매 나가서 7조 3천억에서 현재 7조 7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요 급락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약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그렇게 실탄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로 단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용 부분이 많이 로스된 것도 이번 장 반등이 좀 어려운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중요해요. 투자 심리.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냐.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해서 뭔가 좀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주도 섹터가 나오던가 이러면 조금 그쪽으로 막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갈 건데, 아직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갔다가 또 뭐 반도체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화장품 갔다가 계속 이렇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매매를 못 하는 건데, 곧 좀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이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게 달러와 지수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항상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했다. 결론은 위험자산 위주로 유동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유동성이 없어지면서 힘들었다가 금리를 제로금리를 만들면서 유동성 강화되면서 V자 반등이 나온 거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횡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달러화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가 떨어지면 이런 유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달러화 하러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이 증가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센 게,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임상 기대감이나 이런 기대감,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유동성이 강화되고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렴한 금리에서 투자금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자산 중심의 유동성 랠리,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그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또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에 있는 주식들로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패드뿐만 아니라 22, 유럽도 9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먼저 했어요.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동참해서 같이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타 주요국들도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도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금리 인하에 편승할 수 있다. 중국도 경기가 좀 부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을 풀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문제죠. 일본은 대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참 반대로 가요.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워낙 오랜 기간 저금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뭐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그러니까 엔화 추이를 보면서 조금씩 최대한 늦게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 금리 인상은 트럼프와 관련된 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해리스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도 청산 리스크가 점점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엔캐리에 관련된 자금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장중에 같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엔 엔캐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는 현재 일본 증시의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험자산 중심의 유동성 랠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달러화 약세, 국채금리 하락, 요게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동성 랠리가 곧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동성 랠리에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계속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알테오젠, 이번에 히알루니다제, 이게 지금 물질 특허가 결정이 됐어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요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물질 특허가 결정됐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IP 보호. 그게 뭐냐? 진정한 플랫폼 기업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일단은 지적재산권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플랫폼, 지금의 알테오젠의 이런 기술, SC 제형 기술이 플랫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호재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특허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제조하는 방법, 요거 피하 주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 세계에서 좀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는 얘기는 함부로 이런 방법으로 이 물질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질에 대한 특허, 이 완제품 히알루니다제의 물질, 이걸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능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나온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과거와는 다르다. 기술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빅파마들하고 견줄 수 있는, 또 빅파마들이 탐낼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제약바이오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어요. 지금같이 유동성 장세가 같이 바람이 불어오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2의 알테오젠 이렇게 이런 모습에 뭐 한 5만 원대에서 6, 7만 원대 이렇게 움직이다가 3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종목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소통방에서도 좀 일부러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제2 알테오젠이라 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홀딩하면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 내지는 지금은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보지만, 이것도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간 거예요. 더블 난 거예요. 더블 났지만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쭈그러들잖아요. 그만큼의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주식,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임상 데이터가 곧 순차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임상 데이터 발표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도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알테오젠처럼 이런 플랫폼 기업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찾아서 매매하시면 이번 유동성 장세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기 매매로 뭐 조금씩 버시는 것도 중요한데, 유동성 장세에서는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테마주드나 단타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잠깐 먹을 수 있지만 큰 돈이 안 됩니다. 그런 장 말고 이렇게 유동성,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올리는 이런 그 시장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물론 이제 아주 안 되는 것 하면 안 되겠지만, 회사 멀쩡한 회사인데 지금 오랫동안 소외됐거나, 아니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가만히 내비두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소통방에서 왜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 없이 그냥 가져가도 편안하게 아마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니까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주가에 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작은 변동성은 그냥 무시해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금리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 해버리면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몇 년간 이어지는 그런 하락 사이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지금 서울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금리 인하를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주담대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빠질 때도 안 빠지고, 반등을 좀 가장 세게, 오늘 뭐 건식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에코프로 BM 쪽이 좀 많으니까, BM은 아직까지는 큰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은데,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캐증 기간이 지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좀 있는 상승이 아닌가. 일단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로 놓으면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담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반등해서 마무리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지금 같은 유동성 갖고는 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로 시중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유동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좀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은 조금 시간이 전체적으로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기간에 좀 새로운 종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파생 상품 때문에 손실이 좀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좀 엿보고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생각보다 빨리 올려요. 뭐 한 6개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쭉쭉쭉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거를 다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2657-8694로 신청이라고, 소통방 신청하겠다,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든가 지금 9월 달에 그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지수가 나와요. 두 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는 가치 투자 관련주하고 성장성 관련주, 이렇게 두 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가 또 움직일 수 있고, 그 밖에도 많은 개별 종목, 지수가 지금 못 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장세가 곧 나타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사칭 당하면 안 되겠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이제 사칭 세력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꼴로 할인해 드리고 있다. 그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하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절대 사기 세력들한테 당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카카오톡을 저희는 하고 있지 않아요. 카카오톡 하면 다 사칭 세력들이, 사기 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료방 있죠. 무료방. 무료방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무료방도 없어요. 무료방도 다 사칭 세력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당하시는 분 계셔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사칭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여기 연락처하고 여기 금액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면 생각보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해 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오셔서 좀 한두 종목이라도 좀 끌고 가서, 단타 치지 말고 그냥 끌고 가서 좀 크게 먹는 이런 거를 한두 번 해보시면 아마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돈을 버는 시장이 될 거예요. 곧. 그래서 물론 이제는 너무 안 움직이는 거는 좀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실적이 터날 수 있는 기업들,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터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명히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럴 때 좀 갖고 계셔서 한 10% 먹었다고 팔지 말고 그냥 20%, 30%, 뭐 50% 이렇게 갖고 가서 먹을 때만큼 먹고 또 그런 종목 사고, 그래서 한 2종목, 3종목만 맞춰도 계좌가 크게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알테오제는 뭐 지금은 뭐 보유자의 영역이죠. 신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 돈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바이오 지금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슈팅 나와도,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크게 먹고, 여기서 한번 먹고, 또 그런 거 찾아서 또 거기서 사놓고 기다리고 또 크게 먹고, 요거 한 2-3번만 하면 1년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2배, 3배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타 이런 거에 민감해 갖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돈이 안 됩니다. 그렇게 갖고는. 내가 이 기계적으로 그냥 손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건지,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이번 유동성 장세에 돈을 좀 많이 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피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